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원입니다.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박남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현재 영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시민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영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축과 타 지역과의 비교하여 부족한 관광 및 숙박 인프라로 인해 외부 방문자의 수가 경북 10개 시 중 가장 낮으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시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하셨고 2023년도 본 예산에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 사업 노선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제267회 임시의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소백산 국립공원 일원에 약 800억 원의 예산으로 왕복 8km 정도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지만 지역 관광의 새로운 기반 조성을 위한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삭도 난립 방지를 위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 별 모델 사업 선정을 통한 시범 사업 검토 대상 선정에 소백산 국립공원을 포함하기 위해서 소백산 국립공원 로프웨이 노선안 검토를 통해 연화봉 노선, 능선 노선, 상월번 노선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였고 능선 노선을 채택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환경부 협의 결과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민자 유치를 통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 환경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백산 국립공원에도 민자 유치를 통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핵심구역 내 궤도 설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8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시비를 부담하여 진행하려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먼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민자 사업이 아닌 직접 시행 시 발생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시에 양양군 오색 삭도 설치 사업을 예로 드셨는데 양양군의 예산 확보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선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기 전 이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치 기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 사업을 진행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시민 편익 및 복리 증진 도모의 목적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시설 45개 사업을 대상으로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으로 교통 분야, 시청 주차장, 시의회 주차장, 영주 종합버스 터미널 주차장, 영주동 거점 주차장, 문화 관광 분야, 선비 세상, 무섬 지리 문화 경관,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 체험 놀이시설, 체육 분야, 영주 실내 수영장, 휴양 분야, 소백산역 캠핑장을 포함 4개 분야 9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운영을 진행하였으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 사업의 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선비세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 위탁이 결정되면서 설립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2019년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충분한 조감 의견과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 및 소통 없이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영주시와 영주시민의 복리에 어떠한 장단점으로 작용하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한 달간의 정례의 기간 중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2월금으로 1조 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은 사업 목적 없이 곳간에 쌓여 있고 그동안 진행된 각종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어 영주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붕괴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사업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 영주시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구상과 민자 사업이 아닌 직접 시행 시 발생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솟아올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소백산 국립공원은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꾸준히 등산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밖에 주변 관광 및 레저 시설의 부족한 실정으로 체험형 관광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소백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왕복 8km 구간의 환경 친화적 자재와 최신 공법을 이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검토 및 타당성 용역, 중앙투자심사,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자연환경 영향평가 등 장시간 소요되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단순한 이동수단과 관광시설물이 아닌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민자 유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국도비 및 자체 재원을 800억 가량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자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매년 200억 가량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겠으며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선거 시에 예를 든 양양군 오색 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양양군의 예산 확보와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양양군은 오색 대청봉 인근 노선으로 2011년 삭도 시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상부 지역이 아고산 식생대이며 노선 및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색 간모능선으로 2차 신청하였으나 산양 서식지 및 대청봉 탐방 압력 가중 우려로 또다시 부결되었지만 이후 총 16개 노선에 대한 재검토 끝에 2015년 오색 끝청 노선을 신청하여 내륙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삭도 설치에 대한 설악산 국립공원 공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587억 원으로 연장 3.5km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올 연말까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서류를 보완 마무리한 후 2023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인허가 절차 이행, 24년 공사 계획, 25년 공사 착수 후 26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 있으며 운영 수익은 연간 200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기금 적립금 248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사업 추진 후에 특별교부세나 지방 이양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선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기 전 공약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적, 공익적 측면에서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날선 창반 양론이 대립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합의가 무엇보다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도 8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거치고 타당성 조사와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론적으로 의견 수렴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문제점과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부분 등을 여론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논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선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 중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백산을 휴식과 힐링의 근거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9월 환경부 자연공원과의 문의한 결과 2011년, 2012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 친화적 공원 환경 조성의 기여, 정상 통제 및 탐방로 연계 차단 방안 제시, 시설의 자연 친화적 입지, 비용 편익에 대한 외부 검증, 자연 친화적 설계 및 발전된 시공 기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소백산 국립공원 로프웨이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2년 1월에 완료하였으나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식생의 변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의 증가 등으로 현재의 국립공원 생태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맞는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노선 검토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새롭게 시행하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해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소백산과 세계문화유산인 천년고찰 부석사와 소수선을 비롯하여 민속문화재인 무선마을, 영주댐 등 유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패러다임은 개별화, 세분화, 다양화된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MZ세대 대세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볼거리는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즐길거리, 볼거리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으로 관광개발단을 신설하여 남부 쪽으로는 향후 영주댐이 준공되면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즐길거리를 조성을 하고 북부 쪽으로는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선비촌을 대대적으로 시설 개선하여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광 하드웨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 육성을 위해 영주형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10월 25일부터 19년 4월 22일까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3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시설관리공단의 핵심 사업인 선비세상의 운영 방식이 민간 위탁으로 결정되면서 설립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공단 설립을 위하여 최근 2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용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의 시간이 경과되었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경상북도 10개 시부 중 7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영주시와 영주시민에게 어떠한 장단점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공단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영주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의 마케팅 활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로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시민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다양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실 경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서비스 수준 저하의 우려가 있고 민간 경제 침해, 부정부패 및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임명권, 조직 개편, 영주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